일본은 러브버거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일 좀 직설적인 단어가 교미충이라고 쓰기도 하고. 교미충?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갈로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빼낼 수 없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딱 터졌을 때 저는 코스타리카 있고 이거 연구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중국에 가 있고 일단 연구실 사람들이 왜 중국에 갔냐면 일단 논문은 나오지 않았는데 환경부 보도자료에도 냈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 말씀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중국에서 기원을 했어요. 러브버그가 처음 발견한 건 2018년 인천이고요. 곤충나라 식물나라라고 아주머니 아저씨들 많은 그 네이버 카페 있어요. 식물 올리고 곤충 올리고 이런 카페에서 인천에서 이 곤충은 뭔가요? 하고 올린 게 첫 글이에요. 네. 그때가 2018년 러브버그의 등장. 그렇죠. 근데 그 별거 아닌 글이에요. 그 다 찾은 거예요. 그 연구실에서 러브버그 연구한 친구가 그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처음이었는데 그땐 별거 아니었죠. 러브버그가 지금 분포한 거 보면은 일본, 대만, 중국 이렇게 있거든요. 일본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만 있는데 오키나와에도 유입된 거고 우리는 6월 초 뭐 이럴 때만 발생하는데 6월 중순부터? 옛날엔 6월 초였어요. 그래요? 지금 시즌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올해만. 오키나와는 연 2회예요. 우리는 연 1회거든요. 뭔가 달라요. 일본은 러브버거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걔네들도 유입했으니까 이게 뭐지? 미국의 러브버거랑 똑같네? 미국도 러브버거가 있거든요. 걔네들도 유입된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 멕시코 이런 데 살던 게 멕시코만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플로리다 쭉 갔다가 미국에 차 퍼지면서 쭉 퍼진 거거든요. 퍼진 지 지금 30년 됐지만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있죠. 우리도 아마 안 끝나지 않을까 같은 암울한 낙담을 해볼 수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퍼지면서 러브버거라 불러서 우리도 그냥 미국 같은 건가 러브버거라 불렀지만은 별개의 종이죠. 아, 별개의 종. 아예 종이 다른가요? 그렇죠. 미국은 플래시아 니얼티카라는 종이고 우리나라 종은 플래시아 롱기포셉스라는 중국에서 처음 기재된 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 대만, 오키나와 그다음에 중국의 이 종은 같은데 생활사가 달라요. 일본에서는 처음에 미국 거랑 똑같네? 라부바그라고 이렇게 처음에 썼어요. 라부바그 막 이러기도 하고 그거를 한자로 뭐 번역해가지고 뭐 사랑벌레라고도 쓰기도 하고 제일 좀 직설적인 단어가 교미충이라고 쓰기도 하고 교미충? 네, 뭐 왔다 갔다 쓰기도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연중 발생이에요. 그냥 계속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자연적인 것 같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930년도쯤에 처음 기재가 됐는데 중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지금 중국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중국 곳곳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중국에 툭 뛰어나온 그 산둥방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개체들이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워요. 거기서 아마 배를 타고 왔든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것 같은데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있냐. 사람들이 GPT한테 물어보면은 미국 애들 정보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GPT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러브버그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미국의 플래시아 니어티카 정보를 막 끌어와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지금 러브버그 트랩이 막 개발됐어요. 빛에 막 끌려요. 막 창까지 달라붙잖아요. 맞아요. 미국 애들은 일단 빛이 안 끌려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잡는 방법 자체가 다르네요. 잡는 방법도 다르고 생태도 다르고 미국 애들은 좀 독특하게 차를 좋아해요. 자동차에 붙어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알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자동차에 많이 붙던데. 흰차. 그렇죠. 흰차. 그런 정보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이미 확인된 몇몇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왜 차에 좋아했냐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배기가스가 나왔을 때 그게 태양열에 받아서 분해될 때의 그 성분을 좋아해요. 거기에 끌린 다음에 차에 딱 달라붙어요. 자, 지금 이제 요 얘기를 했을 때 화학학 교수님은 뭘 해야 되냐면은 배기가스가 나왔을 때 태양열과 분해됐을 때 어떤 성분이 나오는지를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곤충 항상 화알못이라 저희 장홍재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화학학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자외선 분해물에 러브버그가 끌린다는 논문이 1973년 발표됐다고 합니다. 진짜 옛날이에요. 식물 분해 휘발성 유기물이랑 비슷해서 끌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답을 원했습니다. 맨 처음 러브버그를 보고한 논문에서도 예측을 했었죠. 얘는 애초에 아열대종이기 때문에 그냥 더욱더 뜨거워진 서울에서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물론 처음 유익균한테 폭파한 건 있죠. 근데 이제 새들이 네오포빅이라 하죠. 처음 본 건 두려워서 안 먹는 거. 그래서 새들도 처음 오는 건 무섭기 때문에 유입종인 러브버그는 못 먹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입종이 처음에 팍 터지는 거 있긴 하지만은 애초에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러브버그에 이점이 있는 건 있어요. 러브버그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러브버그 해충 아니에요. 얘네 익충이에요. 얘네 뭐 질병 옮기는 것도 없고 자연에서 분해자 역할이고 뭐 얘네 어차피 수명 뭐 일주일, 2주일도 안 돼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알아서 끝나요 라고 얘기하기엔 지금 너무 많아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순간 해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약간 조롱을 했던 그 환경단체 일이 있어요. 뭐죠?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서울시가 러브버그를 유해 생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가서 시위를 했어요. 여러모로 나락쇼인 게 모여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러브버그를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자 해충이에요 라고 하면은 단체분들이 보고 있고 아 익충입니다 죽이면 안 돼요 라고 딱 하기에는 이제 같이 연구하는 교수님은 저 이제 뭐 농약 개발하신다고 또 과제도 따셨고 막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신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약간 뭔가 민감한 벌레가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있는 게 러브버그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 저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쟤네한테는 평생이겠지. 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제일 이제부터 연구해야 될 너무 재밌는 주제라 생각하는 게 수컷의 생식기가 커다란 집게같이 생겼다 해서 롱기포테트거든요. 그럼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수컷이 잡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오래 짝짓기 하려고 그리고 내가 붙어 있으면 암컷이 짝짓기 끝나고 다른 수컷이랑 짝짓기 하는 외도를 막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가끔 이러다가 수컷이 그냥 붙고 죽어요. 그러면 암컷은 알을 어떻게 낳는지 그것도 사실 연구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컷은 그냥 붙어만 있는 데만 여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날면은 암컷이 날아요. 이게 맞아요. 딸려가던데요? 딸려가요. 걸어갈 때도 보면은 암컷이 걷고 있고 수컷은 백스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백스텝이 맞아요? 끌려가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도 있고 그쵸? 그냥 으아 끌려가는 것도 있는데 나름 그래도 백스텝을 해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백스텝도 저는 되게 재밌다 생각하는 게 곤충들의 걸음걸이도 굉장히 되게 재밌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곤충 기본적으로 다리가 6개잖아요. 그중에 보통 그러니까 3개가 지표면에 붙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걸어요. 달릴 땐 2개가 지표면에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2다리가 있지만은 2다리가 하나 걷지만 뛸 때는 가끔 공중에 붕 뜨는 순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막에 사는 개미 같은 경우는 화상을 당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다른 곤충이랑 다르게 6다리를 이용하면서 뛰고 굴에 사는 애들은 아예 이렇게 걷는 것보다 굴 위를 벽을 짚고 달리는 게 더 빨라서 이렇게 걷는 것도 있고 메뚜기들 중에는 이게 뒷다리가 너무 점프를 위해 특화돼 있다 보니까 이걸 걷는 용도는 안 쓰고 그냥 뒷다리가 그냥 장착돼 있고 다리 2개로만 이렇게 걷는 애들도 있어요. 다리 4개로만.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식으로 걷는데 러브버그는 백스텝을 하는 걸 보면 저는 되게 재밌는 운동이라 생각해요. 궁금한 게 뭐냐면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딱 2주 있잖아요. 길면 3주? 그 나머지 시간은 알이든 애벌레든 그 상태로 뭔가를 겨울도 지나야 되고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벌레로 쫙 있어요. 애벌레로? 축축한 낙엽을 들추면은 러브버그 애벌레들을 볼 수 있어. 까맣게 생겼네. 까맣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알도 원래 낳으면은 노랗거든요. 싹 시꺼매져요. 얘네는 겨울을 나요? 그냥 애벌레 상태 겨울을 나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1년 내내 애벌레로 지내다가 언제 성충이 되는 되게 거예요? 금방 돼가지고 몇 주 전에 바로 그냥 번데기 됐다가 바로 성충이 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따로 존재하는 러브버그를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따로 존재하면 아예 얘네가 러브버그인가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상태로 죽잖아요. 알은 어떻게 나요? 그니까요. 그것도 궁금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찰을 해야 돼요. 생식기랑 산란하는 곳이 분리돼 있긴 하지만은 거의 같은 위치란 말이죠. 컷이 얼만큼 그걸 방해하지 않는가. 곤충 중에 뭐 짝짓기 할 때 바로 그 액화질소 부어가지고 얼린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접합되는지 막 연구까지를 해요. 근데 이제 러브버그 같은 건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는 해봐야 되죠. 러브버그 본 적이 없으세요? 그것도 말씀을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수도권 한정 이벤트잖아요. 어떤 분이 부산에 들고 와서 뿌린 거. 진짜요? 네, 부산에 몇십 마리 들고 와서 뿌렸다고. 아, 진짜로? 네.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곤충의 이동은 인위적인 그런 방사도 당연히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인증하는 경우는 참 드물죠. 내년 가야 그냥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산란할 좋은 환경을 살 수 있는 가는. 더 덥기는 부산이 더 덥지 않아요? 네, 부산이 더 살기 좋은 곳이죠. 네. 산란할 곳을 찾을 수 있을까가 문제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조금만 어디 축축한 녹지에서 뿌렸으면 바로 정착인데 그냥 부산역에서 뿌렸으면은 의미가 없죠. 그거를 봐야죠. 네. 쟤네가 털파리과에 속하는데 털파리가 그게 좀 이렇게 붙어있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짝짓기 하고 나서도 수컷이 계속 암컷을 사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러브버그가 있기 전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검털파리라고 원래 있었고 근데 러브버그는 일단은 뭐 외래종이라 많이 나온 경우도 있고 특유의 빨간 무늬 저 빨간 무늬가 뭔지도 되게 재밌는 연구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포식자들에게 워낙 경고색으로 눈에 띄기 좋은 빨간색이기도 하죠. 일단 그 다음에 뭔가를 의태했을 수도 있죠. 독이 있는 반딧불이라든가 벌이라든가
벌이라든가 개미라든가 다른 포식자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조그만 포식자 중에 거미들 같은 경우는 저 빨간색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보여요. 네. 거미들이 거리를 보는 방법이, 깡총거미들이 렌즈가 있으면은 색수차가 발생하잖아요. 네, 색수차가 발생하죠. 색수차로 거리를 봐요. 아, 그래요? 빨간색은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수컷들이 빨간색을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컷들이 빨간색으로 치장해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암컷들에게 다가서 춤출 때 암컷들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딱 잡아먹으려 하거든요. 그때 거리 착시를 일으켜서 회피한 다음에 짝짓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곤충들이, 되게 깡총거미에게 포식당하는 곤충들이 빨간색이 어쩌면 거미에게 회피하려고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쟤네들도 뭐 그런데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저 보면은 저기 하나는 암놈이고 하나는 순놈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어떻게 구분하나요? 곤충 중에서는 항상 그 눈알 큰 게 수컷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눈 때문에 지금 자료 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눈의 크기가 오른쪽하고 왼쪽이 엄청 달라요. 그렇죠. 그러네요. 눈알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수컷이 항상 눈이 크거든요. 그 암컷을 탐색하기 위해서 하루살이들 보면은 수컷이 눈이 그냥 또 다른 눈이 하나 이렇게 더 달린 애들이 있어요. 막 암컷과 다르게 보는 색의 영역도 다르고 암컷 탐색 이런 용도로 발달돼 있고, 메뚜기도 보면 수컷의 몸은 작은데 눈은 더 크고, 뭐 많은 곤충들이 수컷이 눈이 큽니다. 러브버그가 익충이다. 그 애초의 근거는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곤충이 익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 육상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근데 큰 집안이죠. 네, 해충인 곤충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질병을 옮기는 곤충이 되게 드물거든요. 사람 피 빨아야지 좀 뭔가 질병을 옮기고요. 근데 이제 얘는 피를 빨진 않죠. 얘가 하는 일이 보면은 유충 때는 분해자 역할을 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성충 때는 얘네가 꽃가루를 먹는데, 네, 암컷은 무조건 꿀을 네. 빨아야지 영양분 한번 보충해줘야지 알을 낳아요. 화분 매개자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꿀벌 사라진다고 저희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제 화분 매개자죠. 그러다 보니까는 생태계의 역할이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익충 드립을 치고 있었으나, 일단 사람을 귀찮게 하면 일단 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좋아하는 꼽등이가 꼽등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네. 사람은 집에 들어오니까 잡잖아요. 해충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사람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해충입니다. 거기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생기는 거죠. 참새가 천적이다?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줄쭉해가는 것만 봤지, 막 날아다니는 거를 막 활발하게 막 비둘기가 쪼아 먹다든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아직은. 네. 그럼 아직 러브버그의 천적은 모르는 건가요? 모르죠. 네. 근데 그거는 곧 적응되는 게, 몇 년 전에 우리는 그 꽃매미가 있었잖아요. 네. 꽃매미 포식자가 등장하거든요. 생태계에 융화되면서 결국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작년, 재작년에 많았을 때도 사람들이 이거 약 쳐서 죽여라.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이 겪었던 게 뭐였냐면요. 미국 으악 해서 약 쳐서 죽였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죽죠. 다 썩어요. 그 부식물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러브버그가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뭐가 망가질지 모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러브버그는 내년에도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겠죠. 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더 많겠죠. 그리고 부산이 궁금하고요. 어디서 나올지를 계속 봐야죠. 왜냐면 애들이 가끔 지하철에서 보여요. 그럼 그러니까 또 지하철- 이동하니까. 그거는 이제 가방이든 어디든 그쵸. 붙어서 이동을 하는 이동하니까. 거죠. 걔네 장난 아니던데요? 걔네 비행기 바깥에 창문에 붙었는데 비행기 이륙하는데도 붙어 있던데요? 제가 진짜 비행기 안에서 모기를 본 걸 보고, 야, 역시 그렇구나. 왜냐면은 옛날에 무슨 흰개미였나? 배 타고 와가지고 배 타고 엄청 많이 옵니다. 많은 곤충이 배 타고 와요. 왜냐면 비행기는 비행기 하려면 이제 절차가 많잖아요. 쑥 좀 밟아야 많잖아요. 되고. 그렇죠. 근데 모기는 괜찮은 게 상시 사람이 있으니까 공급을 해주잖아요. 먹을 수가 있구나. 근데 다른 곤충들은 그게 어려운데, 배는 너무 좋은 게 오만 개 많잖아요. 예를 들면 흰개미는 진짜 전 세계 많이 퍼지는데 화물 트레이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흰개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살거든요. 그러다 퍼지고 하늘소도 오고, 뭐 커다란 메뚜기도 가끔 들어오고, 뭐 붉은 불개미, 뭐 컨테이너나 이런데 그냥 거품같이 알라는 막 제주나방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다 검역을 하는 거죠.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애들은 그 막 제주나방 이런 거 유입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꼼꼼하게 검사하고. 우리나라 그 말벌이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지금 거기를 쓸어버리고 있대잖아요. 네. 또 재밌는 게 제주나방이 알집 붙는다 했잖아요. 북극해를 지나가는 거면은 다 죽어요. 추우니까. 그래서 그런 항로로 가면은 유입이 안 되는데, 적도로 간다? 그럼 유입이 돼요. 곤충들이 의외로 바람 타고 이동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막 멸부 이런 애 있거든요. 멸부 이런 애들이 그냥 바람 타고 날아와요. 해발 막 5,000m 이런 데까지도 잡혀요. 에어로 플랑크톤이라고 하죠. 대기권을 플랑크톤처럼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아다니면서 곤충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 춥고 기압이 낮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잘 보존돼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곤충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러브버그는 배 타고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 장수 말벌 아까
아까 미국으로 갔다 오랬는데 걔네 다 박멸했대요. 다 박멸을 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들이 다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죠? 없앨 방법을 찾고 있죠. 유전체 연구에서 이제 살충의 정확성이 있다. 파리들이 좀 살충의 정확성이 원래 좀 있어요. 얼마큼이 잘 파악이 안 되긴 하는데 파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꽃매미 있잖아요. 저거 네. 우리나라한테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점점 안정을 취했는데 미국에 유입됐어요 이제. 요거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없어졌죠? 포식자가 생겼어요. 기생벌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안정을 취했는데 미국은 이제 막 퍼져가지고 으악 하면서 막 포도 농장에 막 피해주고 이게 우리 주에도 퍼질까요? 이러면 당연히 퍼지죠. 마지막 러브버그가 맞아요?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죠. 파리였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 알게 됐네요. 파리 중에서 더듬이가 길다는 네마토세라라는 애에 속하고 근데 더듬이가 좀 짧다는 특징이 있고요. 역설적으로 플래시아라는 속에 속하고요. 그중에 수컷생식기가 집기 같은 롱기포셉스라는 종에 속합니다. 러브버그는 파리였다라는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